무릎이 아픈 게 꼭 무릎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발의 움직임.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행 생체역학 자료들을 가지고 걷는 방식이 우리 무릎 건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숨겨진 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발이라는 게 그냥 서 있는 받침대가 아니잖아요. 걸을 때마다 충격을 싹 흡수해주고 또 균형 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말 정교한 기계 같은 거거든요. 특히 그 발이 살짝 안팎으로 도는 움직임, 이걸 이제 회내, 회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릎까지 어떻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회뇌, 회외. 네. 그럼 일단 우리가 걷는다는 것의 기본, 그 보행 주기부터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보죠. 뭐 한쪽 발 뒤꿈치가 땅에 닿고 다시 그 발이 땅에 닿기까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 주기를 보면 대부분의 시간 한 60% 정도는 발이 땅에 붙어 있어요. 이걸 입각기라고 하고요. 나머지 40%는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유각기죠. 입각기 때 발이 엄청 바쁘겠네요. 네, 엄청 바쁘죠. 첫째로 땅에 닿는 순간 충격을 흡수해야 하고요. 둘째로는 혹시 땅이 울퉁불퉁해도 균형을 딱 잡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몸을 앞으로 슝 밀어줘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발 부위별로 역할이 좀 다른데 발 뒤꿈치가 첫 충격을 많이 받고요. 한 60% 정도. 발 앞부분이 마지막 추진력 한 28% 정도. 그리고 중간 부분은 한 8% 정도 되면서 안정성을 더해주는 거죠. 아하. 그래서 발이 땅에 딱 닿고 힐 로커, 그 다음엔 발목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쓱 구르고 앵클 로커, 마지막으로 발가락 쪽으로 땅을 탁 차고 나가는 포푸드 로커. 이 세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중요하군요. 근데 이 과정에서 발목이 미세하게 안팎으로 움직이는 거, 그게 아까 말씀하신 회내, 회외인 거죠? 정확합니다. 네. 회내는 발이 약간 유연하게 충격 흡수하려고 살짝 안쪽으로 기울면서 퍼지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외는 반대로 땅을 강하게 밀어내려고 발이 좀 단단해지면서 바깥쪽으로 기우는 움직임이에요. 유연하게 충격 흡수, 단단하게 지지.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걸을 땐 발이 땅에 닿을 땐 살짝 회외의 상태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충격 흡수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즉 회내를 합니다. 이때가 유연한 적응기인 셈이죠. 그러다가 몸이 앞으로 나갈 때쯤 되면 다시 단단하게 회외를 하면서 단단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발의 작은 회전 움직임이 바로 위에 있는 뼈, 정강이 뼈 있죠? 경골. 그 경골의 회전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발이 한 3도 정도 회내하면 정강이 뼈는 그것보다 더 크게 한 5도 정도 안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매 걸음마다 이런 증폭된 회전력이 무릎에 전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발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그렇게 증폭돼서 무릎에 영향을 준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일반적인 걸음걸이에서 좀 벗어난 경우, 예를 들어 팔자걸음 있잖아요.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 이건 무릎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팔자걸음. 이것도 원인은 다양한데요. 엉덩이 근육 약화랑 관련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무릎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팔자걸음이 무릎 바깥쪽에 조금 더 부하를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요. 만약에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있는 분이라면 어떤 경우에는 이 팔자걸음이 오히려 무릎 안쪽에 가해지는 압력, 스트레스 있잖아요. 네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무릎 내전 모멘트, KAM이라고도 하는데 이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 정말요? 그럼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와, 그 사람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하니까 진짜 전문가 진단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발은 어떤가요? 발 안쪽 아치가 무너져서 발이 좀 과하게 안쪽으로 구르는 과해내 상태요. 이건 좀 일반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과해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더 큽니다. 일단 아치가 무너지니까 발 자체 충격 흡수 기능이 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발목이 안쪽으로 과하게 꺾이면서 그 영향이 위로 쭉 타고 올라가요. 정강이 뼈, 그리고 허벅지 뼈까지 정렬이 틀어지면서 무릎, 특히 안쪽에 스트레스가 확 몰리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연골이 닳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심하면 관절염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뭐랄까, 지면 충격이 필터 없이 그냥 무릎으로 바로 전달되는 셈이에요. 듣기만 해도 무릎이 아픈 느낌인데요. 저도 가끔 새 신발 신으면 괜히 무릎이 불편할 때가 있었는데 혹시 그게 신발 때문에 발의 자연스러운 회외 움직임이 방해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발 운동 열심히 하면 될까요? 뭐 발가락으로 수건 짚기 이런 거요? 아닙니다. 물론 발 자체 운동, 아치 들어 올리기나 수건 짚기, 까치발 들기 이런 것도 도움이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통합적인 접근이에요. 통합적인 접근이요? 네, 발만 볼 게 아니라 발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더 윗단계, 특히 엉덩이 근육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고관절 주변 근육, 특히 옆 엉덩이 근육인 중둔근이 약하면 다리 전체 정렬이 무너지기 쉽거든요. 발이 과하게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 영향이 클 수 있어요. 발 문제가 사실은 엉덩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다리 벌리는 클램쉘 같은 엉덩이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발 운동만 하는 것보다 엉덩이 운동을 같이 했을 때 평발 개선 효과가 더 좋았다는 연구도 있고요. 핵심은 발이랑 엉덩이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발과 엉덩이 세트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는 기능성 깔창, 그러니까 orthotics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치를 좀 받쳐주고 발바닥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과도한 회내를 좀 잡아줘서 발이랑 다리 정렬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맞춤 깔창 같은 거요? 네, 맞춤형이 물론 더 정밀하게 교정할 수 있고 복잡한 문제에 좋지만 상태에 따라서는 기성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 발이 땅에 닿아서 구르고 밀어내는 그 방식이 단순히 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증폭된 힘으로 무릎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그리고 평발이나 팔자걸음 같은 특정 보행 패턴이 무릎 통증이랑 연결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또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지금 겪고 계신 무릎 통증의 숨겨진 원인이 어쩌면 발의 문제 혹은 더 위쪽인 엉덩이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픈 무릎만 볼 게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보행 방식 그리고 몸 전체의 정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아까 팔자걸음 예시처럼 이게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정말 그렇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매 걸음을 내딜 때마다 여러분의 발이 땅과 나누는 그 미세한 대화에 한번 귀 기울여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걸음걸이는 지금 무릎 너머 여러분 몸 전체의 균형과 습관에 대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다음번 걸으실 때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